혹시 요즘 사과식초 드시고 계신가요? 혈당 잡는다고 해서 아침마다 한 잔씩 마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려요. 잘못 마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25년간 당대사와 발효식품을 연구해 왔는데요. 특히 식초 하나를 두고도 매일 병원 찾아오시는 분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속이 쓰려서, 소화가 안 돼서, 심지어 콩팥 수치가 나빠져서 오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인터넷에서 좋다고 해서, 유튜브에서 봤다고 해서, 친구가 권해서 매일 공복에 마셨다고요. 그런데 왜 본인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식초가 혈당에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한테 다 좋은 건 절대 아니에요. 위가 약한 분,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 당뇨약 드시는 분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을 충분히 드시거든요. 거기에 식초까지 더하면 산성이 과해질 수 있어요. 오늘은 사과 식초를 누가 먹어야 하고 누가 절대 피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드신다면 어떻게 드셔야 안전한지 그 방법까지 다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 끝까지 안 들으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사과 식초 드시는 분 계시죠? 혹시 잘못 드시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 저를 찾아온 박영수 69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혈당이 조금 높다는 얘기를 듣고 유튜브에서 본 대로 매일 아침 공복에 사과 식초 한 잔을 마시기 시작하셨답니다. 처음엔 괜찮았대요. 혈당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몸도 가벼워지는 것 같더래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면서 속이 따갑고 소화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밥을 먹어도 더부룩하고 아침마다 속이 쓰려서 잠을 설치기도 하셨대요. 결국은 위험 증상이 심해져서 식초를 끊을 수밖에 없었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좋다는 건 다 해봤는데 왜 나한텐 독이 됐을까요? 라고요. 그 순간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식초가 나쁜 게 아니라 드시는 방법과 타이밍이 잘못됐을 뿐이라고요. 공복에 마시면 위벽이 직접 자극받아서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박영수님은 원래 위가 약한 편이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매운 음식만 먹으면 속이 불편하셨던 분이에요. 저는 그분한테 물었습니다. 혹시 김치는 하루에 얼마나 드시냐고요. 매 끼니마다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다 된장찌개도 자주 끓여 드신대요. 그럼 이미 발효식품을 충분히 드시고 계신 건데 거기에 식초까지 더하면 위산이 과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드렸어요. 다행히 그분은 지금 식초 대신 식사 후 가벼운 산책으로 혈당을 관리하고 계세요. 그리고 김치도 염분 낮은 걸로 바꾸셨고요. 그랬더니 속도 편해지고 혈당도 안정됐다고 하세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사과 식초는 혈당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과를 주진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안전한 식초 섭취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식초 섭취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예 식초를 끊어야 하는지도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혈당 관리는 단순히 식초 하나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식초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누가 조심해야 하는지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사과 식초의 작용 원리와 주의해야 할 몸 상태 5가지.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은 위에서 음식이 내려가는 속도를 늦춰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밥이나 빵을 먹으면 보통 소장으로 빠르게 넘어가면서 혈당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식초를 함께 섭취하면 위에 음식이 조금 더 오래 머물면서 천천히 소화되기 때문에 혈당 상승 곡선이 완만해지는 거예요.
2019년부터 진행된 해외 메타 분석 결과에서도 사과식초 섭취군이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 모두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영수 69세님도 초반엔 이 효과로 혈당 수치가 살짝 안정됐어요. 그래서 드시려면 식사 중간이나 식사 후 바로 물 200ml에 사과식초 1티스푼, 그러니까 약 5ml 정도를 섞어 마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복에는 절대 섭취하지 마세요. 위산이 자극받아 염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밤새 공복이었던 위에 갑자기 산성물질이 들어가면 위벽이 그대로 노출돼요. 위험이 있는 분은 더 악화될 수 있고 없던 분도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과식초를 언제 드시나요? 식초는 세포가 인슐린 신호에 잘 반응하도록 도와 혈당이 천천히 낮아지게 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혈당이 높아지는데 식초가 그 인식 능력을 조금 높여주는 거죠. 일본 국립영양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식초 섭취 후 인슐린 감수성이 20% 이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순 73세님은 매 끼 이후 식초를 소량 섭취하면서 식후 혈당 급상승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효과가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정순님은 원래 위가 튼튼한 편이셨고 소화력도 좋으셨어요. 그래서 식초가 잘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밥, 빵, 면처럼 탄수화물 식사 때만 활용하세요. 공복이나 야식 때는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은 저혈당 위험이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약과 식초가 동시에 혈당을 낮추면 너무 떨어질 수 있거든요. 혹시 식초 드신 뒤 어지러움이나 피로감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건 혈당이 너무 낮아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럴 땐 바로 식초를 중단하고 사탕이나 주스로 혈당을 올려야 합니다. 식초의 발효 성분이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염증을 줄이고 면역 반응을 안정시킵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혈당 조절도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경우가 많아요. 장과 혈당은 생각보다 훨씬 밀접하게 연결돼 있거든요. 서울대 식품영양연구팀은 사과식초 속 아세트산이 장내 비피더스균 증가에 도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김연자 65세님은 식초를 소량 섭취하면서 변비와 복부 팽만감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식초를 마신 뒤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 더 마셔 산성 잔여물을 씻어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식도나 목에 자극이 덜 가요. 그런데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위험 증상이 있다면 장보다 위가 먼저 자극받을 수 있으니 중단해야 합니다. 요즘 소화나 배변이 불편하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식초보다는 먼저 위 건강부터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신장은 체내 산성물질을 걸러내는 기관입니다. 식초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산성 균형이 깨질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괜찮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미국 신장학회 보고에 따르면 만성신장질환 환자의 과도한 식초 섭취는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정호 71세님은 혈당 조절을 위해 식초를 꾸준히 마셨다가 콩팥 수치가 나빠져 중단하셨어요. 특히 60대 이상 되시면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본인은 모르는 사이에 콩팥이 약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매일 식초를 드시면 신장에 부담이 가중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은 하루 1티스푼 이하만 또는 음식 조리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체내 칼륨 수치가 낮은 분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식초가 칼륨 배출을 촉진할 수 있거든요. 혹시 신장 검사를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검사를 한 번도 안 받아보셨다면 식초 드시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김치, 된장, 고추장 같은 우리 전통 발효식품도 혈당 조절과 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굳이 서양식 식초를 고집할 필요 없이 우리 입맛에 맞는 발효식품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한국식품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매일 김치를 섭취한 그룹은 공복 혈당이 8% 낮아졌습니다. 최명숙 67세님은 사과식초 대신 김치를 꾸준히 먹으면서 혈당 수치가 자연스럽게 안정됐다고 하셨어요. 염분이 낮은 김치를 소량 자주 먹고 된장찌개도 짜지 않게 끓이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식초와 김치를 동시에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산이 과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충분한 발효식품을 먹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김치 드시고 된장찌개나 청국장도 자주 드시잖아요. 그러면 굳이 식초를 추가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김치를 하루에 얼마나 드시나요? 만약 매 끼니마다 드신다면 식초는 안 드셔도 충분합니다. 이렇게만 조절해도 식초의 장점은 살리고 부작용은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생활 속 실천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혈당과 속 편안함을 동시에 지키는 생활 습관 5가지. 식초는 혈당 조절 보조제일 뿐 근본 치료는 아닙니다. 식초만 믿고 생활 습관을 방치하면 결국 혈당은 다시 올라가요. 식초는 도움은 주지만 식단 조절이나 운동 없이는 한계가 있거든요. 식초에만 의존하면 생활 습관 교정이 늦어집니다. 그러니 식초는 하루 1회 이하로 제한하고 식단 조절과 병행하세요. 탄수화물 양을 줄이고 채소 섭취를 늘리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혹시 요즘 식초만 믿고 다른 관리 소홀하신가요? 식초를 마신 뒤 바로 양치하면 치아 부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식초의 산성이 에나멜층을 녹일 수 있어요. 치아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마신 뒤 30분 뒤에 양치하거나 미지근한 물로 입을 헹구세요. 빨대를 사용해서 마시면 치아 접촉을 줄일 수도 있어요. 식초 마신 뒤 입안이 시리셨던 분 계신가요? 하루 종일 앉아있는 생활은 식초 효과를 반감시킵니다. 근육이 혈당을 소모하지 못하면 아무리 식초를 마셔도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근육이 활동해야 포도당이 에너지로 쓰이는데 움직임이 없으면 그냥 혈액에 남아있어요. 식사 후 1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집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해도 좋고 설거지를 천천히 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움직이시나요? 스트레스 호르몬도 혈당을 올립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 간에서 포도당을 계속 만들어내거든요. 식초로 혈당을 낮추려 해도 스트레스가 높으면 효과가 적습니다. 식초보다 마음의 휴식을 먼저 챙기세요. 좋아하는 음악 듣기, 가벼운 스트레칭, 친구와 전화통화, 이런 것들이 혈당에도 도움이 됩니다.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신가요?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잠이 부족하면 몸이 인슐린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요.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분들은 혈당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조명을 어둡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밤 몇 시에 주무실 예정이신가요? 이제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자면 사과식초는 혈당을 낮추는데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좋다는 건 잘못된 상식이에요. 체질, 위 건강, 신장 기능, 복용 중인 약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위염, 신장 부담, 저혈당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올바르게 활용하면 혈당과 장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공복에 마시는 건 절대 안 되고 식사 중이나 식후에 물에 희석해서 소량만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식초만 믿지 마시고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식단 조절을 함께 해야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식초는 보조수단일 뿐이에요.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한 가지는 물 200ml에 사과식초 1티스푼, 식후에 천천히 마시기, 이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공복엔 절대 드시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김치와 된장이 어떻게 혈당을 안정시키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우리 전통 발효식품에 숨겨진 힘, 정말 놀라우실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식초, 여러분은 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보조식품일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